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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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전부 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달 21일 정진이 오늘 회양일이거든요. 이제 또 열흘 있으면 이제 캘린더가 한 장밖에 안 남았죠.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 이제 21일 정진하면 이제 이 해가 다 가는 겁니다. 2020년. 그래서
어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참 1999년에 2000년대 뭐 밀레니엄 거기 되면은 뭐 지구가 망한다나 뭐 어쩐다나 그렇게 해가지고 세기말적인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집단 자살하는 일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뭐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2020년에서 이제 또 21년 이제 내년에 되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선언이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새mark 시스템이 좀 더 이제 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새mark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하고 모습 공식을 통해서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잘 깨닫고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새mark를 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 내 일상생활을 내가 공부의 장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수림이 알겠지. 수림이가 지금 아기 키운다고 매우 바쁘고 그렇지요. 다른 분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서 아주 바쁜 시기는 조금 넘었습니다. 그지요? 저보다 지금 연세들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우리 선원에서 몇 번째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네. 5손가락 안에 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네. 옛날에는 애기보살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요 상황에서 요 상황이 바로 공부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요거를 실천하고 그 이치를 깨닫는데 내가 주력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은 요새 문자 보내지요. 이 도리를 알면 자식을 키워도 잘 키울 수 있고 사업을 해도 잘할 수 있다고. 왜 그러냐면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본.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뿌리가 튼튼하면 그 위에 가지나 뭐 꽃이나 열매가 전부 튼튼하지요. 실하게 맺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행주자화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좋다 나쁘다 하고 온갖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공식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지요. 그것을 놓아버리는 거지요. 그걸 없애는 게 아니죠. 그 자체를 놓아버려. 그 자체를 놓아버려. 왜 놓느냐? 내가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뒤바뀐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또 딴 생각을 일으키니까. 또 딴 생각 일으키고 또 딴 생각 일으키고 하니까 붙잡아서 놓고 붙잡아서 놓고.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이 잘 되려면 무엇이 잘 돼야 하냐면 첫째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모습이 무엇이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하는 거지요. 변하는 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요.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면 우리의 바탕자리의 작용이다 이렇게 되는데 바탕자리의 작용이다까지 안 가더라도 우선 변하는 도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습이라는 것은 가짜다. 모습은 가짜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에 머물면 괴로움이다. 이렇게 내가 이제 자꾸 그 이치를 터득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모습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중요하지요? 자, 임순자 보살님, 내가 다 말하면 재미없지? 임순자 보살님. 두 번째는 뭐예요? 모습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지요? 모습 공식할 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 무엇을 해야 돼요? 자, 말씀해 보십시오. 뭘 해야 될까요? 모습을 자세히 보는 거. 모습을 자세히 본다? 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을 어떻게 한다?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옆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 모습을 걷어 잡아야지. 모습을 걷어 잡아야지. 이것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모습을 걷어 잡아요. 우리가 새말기를 해도 그렇고, 지금 반문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뭘 걷어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일단 모습을,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할 때 허공으로서의 나를 일단 걷어 잡을 수 있어야 되죠. 자기는 뭐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냥 입에서 그냥 앵무새처럼 나오는 대로 그냥, 옛날에 그 말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백봉 선생님, 연불이 나쁜 것이 아닌데 연불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너를 뭐 앵무새 새끼 키우려고 그런 줄 아냐고, 뭐 절한다고 그러면 캥거루 새끼 만들려고 그런 줄 아냐고 야단 하셨는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걷어 잡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불을 해도, 우리가 허공 반문자성 공부를 해도 일단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걸 탁 걷어 잡아야 되지 않냐. 그거를 어디서 훈련을 이미 우리는 하고 오냐면 모습 공식에서 하거든. 그 새말기를 할 때도 그래.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말하자면 지금 영상을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사람을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책을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스마트폰을 본다. 그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빈 것을 본다. 지금 우리가 보는 공간도 색이거든요. 이거는 접촉하지 않는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색이거든요. 빛깔이에요. 공간도 빛깔에 속하는 것입니다. 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텅 빈 공간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허공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완공이고 하나는 성공이에요. 완공이라는 것은 이런 빈 공간, 우리가 말하는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있는 빈 공간.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선원도 어디에서 세워졌어요? 빈 공간에서 세워져서 공간을 딱 나눠놨지요. 그래서 이걸 싹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나? 그냥 공간 하나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런 시설물 아래에 있으면 이 공간이 따로 있고 바깥에 저 우주까지 있는 그 공간이 따로 있고 이런 줄 알거든.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이나 저 우주 밖에 있는 공간이나 똑같은 공간이거든.
공간이.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빈 것을 본다.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는 색인 물체도 보지만 뭣도 본다? 빈 공간도 보지요. 빈 공간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본다라는 이 뜻이 소리도 보게 되고 생각도 보게 되고 그지요? 또 감정도 보게 돼요. 또 사건이나 상황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다는 뜻은 굉장히 광범위한 뜻. 어떻게 보면 몽땅 그려서 본다 이렇게 해도 돼요. 소리 듣는 것도 듣는다 이라지만 소리를 본다 이래도 돼요. 소리를 본다, 생각을 본다, 감정을 본다, 맛을 본다. 우리 이렇게 하지요. 맛을 본다. 한국말이 참 좋은 말인 거죠. 맛을 어떻게, 이거를 글로 만약에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본다라는 거하고 거기서 번역이 된 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언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나의 일상생활을 항상 내가 지금 공부의 장으로 만들어서 그 공부의 장에서 내가 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 한참 떠내려가 버리지요? 정신 없을 때 한참 떠내려가다가 다시 탁 붙잡고 돌아와야 된다. 제자리로. 떠내려갈 때, 한참 떠내려갈 때는 몰라요. 모르는데 다시 탁 제자리로 와야 돼. 그러면 또 내려갔다가 돌아오고, 또 내려갔다가 돌아오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 수천만 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수천만 번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데 피로하지 않게 하려면 피로감을 느끼지 말라고 당부를 굉장히 하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뒤바뀐 생각을 하고, 뒤바뀐 생각대로 그대로 끌려가 버리면 정신 차릴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피로감도 안 느끼죠. 그런데 저 떠내려갔다가 아차 싶어서 또 돌아오고, 아차 싶어서 수없이 이걸 반복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피로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법회가 필요하고 도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 이제 혼자서 있다가 이제 약발이 다 떨어지지요.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오면은 아차 공부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러면 약발 떨어졌다가 다시 약 채우고 가고 떨어졌다가 채우고 이걸 또 수없이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까지 뒤바뀐 생각으로 오래오래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내야 되냐면 용기를 내야 돼요. 내 성품을 내가 바로 되밟혀서 나는 진리에 입각한 진리대로 사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다. 그냥 이제 내일 제가 그 예약을 해놓고 왔는데 정지 문자를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더만요. 50년 100년 죽도록 일해.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버리. 그건 뭔 소용이 있냐 이거지요. 또 20년 30년 40년 50년 되면 또 늙어버릴 건데 이 진짜 싱겁다는 거지요. 그렇게는 나는 그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이 보림선언에 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말하자면 마음의 각오를
내 혼자서는 쉽지 않으니까 도반들 힘을 빌려서 그것을 끝까지 내가 줄기차게 해 나간다. 보림선언에서 지금 공부하는 방향은 정방향이에요. 바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러나 쉬지 않고 가면 반드시 간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일과 굴리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수행의 장이 되도록 본인 스스로 자각하고 본인 스스로 그 장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어림도 없습니다. 246쪽이요. 그 중간에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비명비약 이 문제 하나만 떡 가지고 그건 법신자리니까 비명비약 법신자리 놔두겠다. 놔둬 보겠다. 원래 그 자리 그러면서 아침 저녁 턱 앉아 의심하지 마라. 이제는 의심하지 말아라 말이여. 지금까지 내려온 화두는 의심했어.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결같이 의심해라. 한결같이 의심해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이제 이거 치우겠어요. 예, 비명비약.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 다른 말로 하면 법신자리, 법의 몸의 자리. 보림선언에서 말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또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비명비암을 놔두자. 제일 처음 온 거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비명비암을 놔두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비명비암을 놔두자. 그렇게 하니까 참 어렵지요. 그 말이 아마 굉장히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좀 오래 해야 비명비암을 놔두자라는 그 글구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될 거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는 바탕을 놔두. 비명비암자리가 바탕이지요. 성품자리지요. 허공자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명비암을 놔두자. 바탕을 놔두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도반들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반문 공부입니다. 반문 공부도 뭐다? 그 바탕을 낮추는 공부거든요. 반문 공부가. 자기의 성품을 바로 비추는, 회광반조하는 공부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한단 말이죠. 저번 화요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했을 때, 허공으로서의 나를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는 게 매우 어려워요. 명상거사님, 어떻게 어려울까요? 자꾸 생각을 다른 생각은 뭔가 싶어. 뭔가를 자꾸 취하려고 해요. 예. 이게 그 생각을 이렇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정말로 이렇게 그것만 하다가 보면 정말
정말 순수 이성짜리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인데 저 하다가 저 밑에 아주 미세하게 보여. 뭐가 보여? 요거를 하면 내가 이래 될 거야. 저래 될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참말로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아리를 딱 틀고 있더라 이 말이. 내가 이거를 하면 어찌 될 거다. 이거를 하면 어찌 될 거야. 어찌 될 거야. 또 어찌 될 것이다. 어찌 되고 싶다. 그것까지 다 놓아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거 보는 것도 어려워. 사실은 어려워.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보이더라 해도 그 아주 미세한 마음이 그냥 깨끗하게 놓아지지를 않네. 또 이제 가다가 보면 또 그 마음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고 또 가다가 보면 딱 또아리를 틀고 있고 그 마음이 쑥 놔버려야 그 마음을 쑥 놔버려야 정말 허공으로서의 나만 남을 텐데 참말로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허공으로서의 나가 참말로 오염이 되어 있구나. 왜? 그것을 이거를 하면 어떻게 하고 싶은 그 어떤 미세 번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나쁘니까 그거는 뭐 없애야 된다든지 이 말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구하는 마음이 저 밑에 구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없으면 구할 이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한 미세번뇌로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하냐 허공으로서의 나 그거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자꾸만 하다가 보면 시절 인연이 오면 소리를 저절로 듣게 될 것이고 듣게 되면 듣는 것을 또 듣게 되는 시절 인연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믿고 자기를 믿고 그냥 쭉 그냥 가보는 것이요. 쭉 가는 거. 이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만약에 그렇게만 갈 수 있다면 분명히 간다는 거죠. 분명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명비암 이 문제 하나만 이 비명비암이라는 게 바로 우리 법신자리 성품자리거든요. 이렇게 성품자리를 드러내 보겠다. 안 그러면 성품자리를 회광반조하겠다. 비추어 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다. 그래서 새말기는 의심하는 공부가 아니야. 간화서는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해서 의단이 생겨야 돼. 의심을 해서 의단이 생긴다는 것은 저절로 그 의심이 아이고 이 먹고 이라는 게 아니야. 그 의단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그 말하자면 의심 덩어리가 막 이렇게 끊어지지를 않는 것을 의단이라고 하는데 간화선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의단이 생겨서 그대로 밀고 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간화선에서 이 의단이 생기지 않으면 화두를 깨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화선 좋은 방법이나 매우 어렵죠. 그것도.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읽어보십시오. 왜 지금까지 내려온 화두를 바꾸려고 하십니까? 벌써 어느 정도까지는 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직접 땅을 한번 굴려서 멸의 땅에 들어가는 이 법을 실행하자 이거요. 이 법을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설객에 지나지 못한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화두를 의심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가? 화두는 한결같이 의심하는 것이 어렵고 새말기는 이 몸이 자체성이 없고
법신자리라는 것이 이해는 되나 실감이 오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들어가서 법신을 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가.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만 실감이 오지 않아 믿고 들어가지 않아서 그 점이 어렵습니다. 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하도 가셔서 뭐 할 겁니까? 연불에서 뭐 할 겁니까? 그거 다 방편인데, 그리고 허공으로 써야 나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 아니에요? 예, 방편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지금 이제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봉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제 확인이 묻습니다. 그 가나선 1세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화두를 왜 공부 방편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벌써 어느 정도까지는 갔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지가 굉장히 발달이 됐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돼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라는 뜻도 있고, 또 보림선언에서 지금 공부하는 학인들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어느 정도는 너희들이 잡았다. 그러니까 1차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라서 너희는 색신으로서의 네가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법신자리로서의 네다. 그런데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은 바로 법신자리야.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면 늘 법문에도 그렇게 하셨고, 이제 정진 때도 너희들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만 잡아라. 공부의 윤곽과 바탕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봉 선생님이 벌써 어느 정도까지는 갔어.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의학과 과학이 발달돼서 인지가 발달된 점, 또 내부적으로는 보림선언으로 봐서는 선생님이 벌써 10여 년 이상, 10몇 년 이상, 제가 선생님을 뵌 지가 68세에 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58세에 견성을 하셨어요. 깨달으셨어. 그러니까 68세면 벌써 10년이잖아요. 10년이니까 10년 동안 법문을 많이 하셨거든. 그러고 이제 그 보림선언에 온 사람들을 많이. 그래서 78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선생님을 68세에 만났는데. 그래서 20년 정도 가르치시다가 돌아가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말귀를 어느 정도 너희들이 좀 알아듣는 사람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어떻게 새말귀를 가지고 바로 하자. 이제는 공부를. 근데 이 새말귀라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직접 땅을 한번 굴려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이 법을 실행하자 이거요. 이 법을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때까지는 그 열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쭉 모든 방편이 그랬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본래 부처야. 이것을 어떻게 믿고 들어가는 공부 방법이라요. 이 새말귀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한번 땅을 풍 해서 어떻게 열의 땅에 직접 들어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열의 땅에 직접 들어가려면 열애가 아니면 못 들어가지요. 중생이 문수로 열의 땅에 들어가요. 열애가 열의 땅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중생으로서 미한 짓을 하고 있지만 본래 내 성품은 부처와 둘이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 믿고 들어간다. 믿고 들어간다. 스님이 이해하지? 믿고 들어간다.
나 못 믿겠다 하면은 뭐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그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을 자꾸 해보니까 1차의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거든. 여기에서 자기가 한번 말하자면 어떻게 됐든지 모습 공식에서 자기 살림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아이고,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래서, 이게 변하는 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헛거네. 가짜네. 그래서, 가짜에 머물러 가지고는 이게 일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가짜를 나툴 수 있는 진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의 법심자리. 그것이 진짜 나네. 그리고 1차의 안이빛을 심리로 보는 1차의 모든 모습은 다 이것의 작용이네. 나의 작용이네. 나의 성품자리의 작용이네. 둘이 아니네. 이런 마음을 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설객이다. 구설이 뭐지요? 그냥 말만 하는 거지요. 말만 하는 사람에 지나지 못한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화두를 의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간호사 화두를 의심하는 게 어려우냐? 새맑게 하는 게 어려우냐? 그러니까 화두는 한결같이 의심하는 것이 어렵고 새맑기는 몸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진짜 나는 법신자리라는 것이 이해는 되지. 이해는 돼. 근데 실감이 안 와. 이거지요. 자, 우리가 모습 공식을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어렵다고요. 이해하는데 내가 그냥 머리로 이해해갖고는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내가 모습 공식을 가지고 모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내가 이해를 하고 또 모습을 탁 걷어잡는 힘이 있어. 탁 걷어잡아 보니 헛것이거든. 탁 걷어잡아 보니 헛것이거든. 그렇죠? 탁탁 걷어잡는. 내 몸뚱이도 탁탁 걷어잡고 내 생각도 탁탁 걷어잡고 감정도 탁탁 걷어잡아. 걷어잡고 보니 다 헛것이라. 변하는 것이라. 머물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모습에 내가 주저앉을 수가 없는 것이네. 그럼 진짜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습 공식할 때 두 가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첫째는 모습에 대한 개념. 둘째는 모습을 걷어잡는 힘. 모습을 어떻게 탁 걷어잡느냐. 모습을 탁 걷어잡는 거 어떻게 걷어잡아야 되나? 이 스마트폰을 보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이러면 걷어잡는 거 아닙니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에 내 눈과 마음이 딱 달라붙어야 돼요. 딱 여기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했지요? 스마트폰을 해체를 해봐. 우리 많이 했지요? 해체를 해보니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인데 이름은 있으나 스마트폰이 수많은 부품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형상이네. 그런데 부품을 다 해체를 해버리면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스마트폰이라는 실체는 없었다 이거죠. 스마트폰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우리 몸도 해당이 되고 눈도 귀도 생각도 보는 육진 경계도 육근도 육식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눈으로 보는 책이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근데 이 책을 한번 쪼개봤단 말이지.
쪼개보니까 이 책은 뭘로 돼 있다? 종이로 돼 있고, 이 책은 모양이 정사각형이고, 이 책은 수많은 페이지로 형성이 돼 있고, 이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떼버리니까 뭐만 있어요? 뭐가 남아요? 예? 이름밖에 안 남아요. 이름밖에 안 남는다고. 책 하는 이름밖에 안 남는다고. 그런 이름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제로 연습을 해서 이게 이름밖에 없네. 이름밖에 안 남네. 책이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언어지요? 언어입니다. 이거 이래갖고는 도저히 소통이 안 되니까 뭘로 해요? 이름이 뭐다? 책이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썩냄 이러면 썩냄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 할 때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 감정을 썩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하나하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서부터 여기서 말하자면 자기의 살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 살림을 얻어야 된다고. 그래야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소리도 마찬가지고, 냄새도 마찬가지고, 이 촉감도 마찬가지지요. 촉감이 이렇게 했을 때 부드럽다, 따뜻하다 라는 생각이 나. 근데 부드럽다, 따뜻하다가 손바닥이 떨어져 버리면 이것이 없어. 부드럽다, 따뜻하다가 어디서 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이름뿐이구나. 이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이름뿐이구나. 이름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헛것이구나. 다른 말로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다른 말로 공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모습 공식에서 이미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짐작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이렇게 새말기로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또 봅시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들어가서 법신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워? 백봉쌤은 턱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거 항상 말씀을 그랬죠. 그거 빤한 거 아니야. 빤한 거 아니야.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난 거는 전부 가짜 아니야. 그러니까 본래 내 법신자리 그걸 낮추려고 하는 게 뭐가 어렵냐. 빤한데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되게 어려워. 자, 한영희 보살님 왜 어렵습니까? 백봉쌤은 법문 나실 때 야 빤한 거 아니냐? 뭐가 어렵냐?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지요?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지요. 모습이 자꾸 진짜인 줄 알아, 우리는. 근데 진짜인 줄 알아서 들어앉아. 그것뿐이에요. 많은 그 오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서 거기에 딱 들어앉아. 이것뿐이에요. 그것만 모습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 안 들어앉지요. 로또 이야기를 자꾸만 했었는데, 그렇게만 할 수만 있으면 문제가 슬슬슬슬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도 아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렵네,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만 실감이 오지 않아, 믿고 들어가지지 않아서 참 어렵다는 거지. 수림이는 모습 공식을 하니까
모습은 가짜고 법신자리가 내 진짜겠다. 이는 믿음이 오나요? 네. 진짜 고맙네. 그래서 제가 모습 공식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새말귀를 하려면 또 다른 공부를 하려면 이 모습 공식을 해서 모습이 진짜 가짜고 변하네. 이게 장착이 돼야 돼요. 그게 다른 말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죠. 공리에 대한 이치인데 그렇게 해서 가짜네라는 것이 일단 실감이 와야 돼요. 실감이 오면 가짜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거기 또 자꾸만 모습에 들어 앉기는 앉죠. 앉으면 한 번씩 정신을 차리죠. 그렇게 해서 실감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야. 실감이 와. 가짜라는 것은. 근데 법신자리가 아직 실감이 안 오는 거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믿고 들어가는 거지요. 믿고 들어간다. 백봉선생님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늘 그랬거든. 선생님 실감이 안 와요. 실감이 안 와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40년 전에도 선생님 실감이 안 와요. 아이고 너는 실감병에 걸렸구나. 맨날 그러시는데 그 실감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모습 공식이 없었어요. 모습 공식을 냅다 했으면은 그런 소리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해. 근데 모습 공식을 안 하고 우리가 쭉 처음부터 이게 변한다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이 그냥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밑에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실감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제가 얘기를 했죠. 정원심 그때 백봉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했죠? 몰라요? 혹시 저기 선배님 뭐라고 선생님 그때 하신 줄 기억나십니까? 생각으로는 믿고 들어가는 믿고 들어간다. 그렇죠. 믿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딱 대답을 하셨냐면 실감 난다.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실감이 안 납니다. 실감이 안 납니다. 실감 난다. 이라고 해라는 것입니다. 되게 말씀은 웃기는 말씀 같은데 되게 간절한 말씀이시죠. 실감 난다. 그 말은 뭐야? 너가 100% 믿어도 된다라는 말이죠. 절대로 1%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가 아직 말하자면 번뇌가 많고 분별망상이 많고 어리석어서 지금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도 의심할 바가 없다. 그냥 믿고 하라. 믿고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감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야?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문제라. 그냥 칵 믿어버리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칵 이렇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만 실감이 오지 않아 믿고 들어가지지 않아서 그 점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 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하면 이 점을 말하자면 완화를 시킬 수 있다? 모습 공식을 하면요. 가짜인 줄 확실히 안다. 머물 수 없는 줄 확실히 안다. 그것만 확실히 알면 저는 무적함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화두 가져서 뭐 할 겁니까? 연불해서 뭐 할 겁니까? 그거 다 방편인데. 그리고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는 것도 방편이지요. 무슨 방편이죠?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허공으로서의 나의 본체로 들어가는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이름이 이름.
이름인데 이름이 백범쌤이 아무리 여러 가지를 해도 뭐 절대성으로서의 나, 신성으로서의 나, 뭐 온갖 걸 부처로서의 나 다 해봐도 허공으로서의 나가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공 이렇게 하면 비었다. 또 온 누리를 감싸고 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이고 또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하니까 또 어떤 병이 생겼냐? 허공. 해서 허공에 또 들어앉네. 우리는 들어앉는 것이 아주 주특기인 중생이라서 허공으로서의 나에도 들어앉으면 안 돼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 법신자리의 다른 이름이거든. 이름. 허공으로서의 나를 통해서 나의 성품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247쪽.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 선언에서는 과거의 이 모험을 싹 치워버린 겁니다. 내가 부처라는 걸 바로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어떻게 부처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일이 행을 해 빨래를 하더라도 부처가 빨래를 하는 거예요. 글을 쓰더라도 부처가 글을 쓰는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들어간다. 나는 본래 내 성품자리, 내 부처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데 거기서 인연과 조건으로 수많은 모습을 나툰다. 그래서 나는 이런 개별적인 이런 내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나라는 것입니다. 전체로서의 나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것은 내가 전체로서의 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한다? 굴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부터 할 것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산을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사람을 본다. TV를 본다. 스마트폰을 본다. 그냥 눈만 뜨면 보여. 눈 감으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뭘 본다? 어둠을 보는 거지요. 밝음도 보고 어둠도 보고 빈 것도 보고 있는 것도 보고 없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내가 전체로서의 나의 전체성을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가했지만 새맑게 팜플렛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한창 읽을 철이 돌아왔네요. 자, 새맑기 요거 제목도 읽고 그것도 읽고요. 시작. 빨리 모습을 잘 굴리자. 가상을 맞추자.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혀로 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으로 다루는 모든 접촉은 변한다. 헛것이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요래하는 변화가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눈은 자체성이 없다. 눈은 무정물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는 자체성이 없다. 귀는 무정물이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코는 자체성이 없다. 코는 무정물이다. 코가 냄새 맡는 것이 아니다. 입은 자체성이 없다. 입은 무정물이다. 입이 말한 것이 아니다. 혀는 자체성이 없다. 혀는 무정물이다. 혀가 맛보는 것이 아니다. 몸은 자체성이 없다. 몸은 무정물이다. 몸이 감촉하는 것이 아니다. 뜻은 자체성이 없다. 뜻이 요량하는 것이 아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코로 냄새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혀로 맛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으로 감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요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바탕공식 모습을 본다. 허공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예, 바탕. 모습은 예, 하십시오. 모습은 모습을 본다. 바탕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린다. 텅 빈 바탕을 본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다. 성품, 모습을 예. 본다. 성품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성품에서 생겨나서 성품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성품을 잊어버린다. 텅 빈 성품을 본다. 나는 성품으로서의 나다. 지도리 공식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불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낮춘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라.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부리자. 예. 아유. 그러니까 하여튼 일상생활이 수행의 장이 되도록, 공부의 장이 되도록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든다.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